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기업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공기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네, 많은 친구들, 보통 저도 한 1년에 300에서 500명 정도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만 만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도중에 연락이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을 단순히 뭐 한 달 안에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공기업은 최소한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 자격증, 시험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달 안에 뭐 한 두 달 안에 뭔가를 완성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1년 정도는 여기에 투자를 해도 후회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서 1년에서 2년 정도는 그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공기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방법이 바뀌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뭐 페이퍼나 종이를 갖고 계시면 한번 빈 종이를 한번 좀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한번 이제부터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하나밖에 안 낼 거예요. 자, 우리 종이에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종이 왼쪽에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왼쪽에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크기는 한 3cm, 9c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위쪽으로 해서 사람이 또 있고요. 주변에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바위들이 있고 안개가 이렇게 쭉 깔아져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또 성도 있고요. 자, 꼭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한번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니면 뭐 그냥 들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혹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즉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실제 뭐 A 모 공공기관에서 면접 때 쓰던 어떤 방식이에요. 즉 뭐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에게 A라는 사람에게만 이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림을 가리게 하고 B라는 사람에게 즉 뭐냐면 이거를 한 10초 정도만 보여주시고 10초 정도만 보여주고 짝꿍에게 이걸 그리게끔 합니다. 그리게끔 하면은 실제 이거를 막 그리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근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고 싶은 게 있던 거예요. 즉 뭐냐면 실제 이 그림에서 보고 싶은 거는 의사소통 능력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들 면접이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림 그리는 데만 막 열중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자, 그게 아니고, 자, 이거 볼게요. 우선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걸 볼 때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뭐냐면, 자, 펜을 좀 제가 또 들고, 보시면, 자, 제가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서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람이 한 명 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9cm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사람도 있고 바위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좀 제가 대충 설명했어요. 이건 하나예요. 이거를 뭐냐면 둘이 이렇게 짝꿍 지어서 설명하게끔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그림을 막 잘 그리려고 하는데 똑같이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치화해서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치화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4 용지에서 약 3cm 정도 떨어지는 곳에 9cm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45도 각도에 약 3cm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돌은 약 3cm 간격으로 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즉 수치화를 얼마큼 잘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 물어봅니다. 다 그리고 나면 자, 이제 그림 그만 그리시고 앞에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진행자가 앞에 보세요 라고 하는데 앞에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그림 그리느라고 막 정신없이 그림 그리느라고 잘 그려야 되는 줄 알고 그걸 보는데 전혀 그게 아닌데 앞에 보세요 라고 해도 보이질 않아요. 즉 뭐냐면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잘 안 되는 친구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이 그림을 정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얼마큼 의사소통이 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즉 수치화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보고 싶었던 건데 이것들을 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이만큼 공공기관에서도 면접을 심도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요, 면접도 그렇고 대부분 다 상향 평준화돼서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도 빼고 뭐도 빼고 다 빼다 보니까 볼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는 자꾸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면접들도 보게 되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직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채용 전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좀 넘어가면, 자, 앞에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 제가 그 모 공공기관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 상황이에요. 실제 이제 대기실에서의 상황이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이죠. 이제 저기 핸드폰 보고 계신 분들, 저쪽이죠. 여기 이렇게 핸드폰 보고 계신 분들은 알바생들이에요. 알바생들. 진행자들은 이쪽에 있는 거죠. 자,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렇게 서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이렇게 앉아 있죠. 면접관으로 앉아 있으면은 면접자가 한 명씩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접자가 한 명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앉게 되는데 좀 우습지만 이렇게 앉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도 그렇고 면접자도 그렇고 여럿이 봤어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 보게 되면은 면접자 한 명씩 부르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대1, 즉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그 다음에 면접자 여기 있죠. 면접자도 여러 명 이렇게 있었지만 요즘 면접자가 한 명인 경우가 뭐냐면 예전에 이거는 사기업에서 보는 형태에서의 면접이었어요. 사기업에서 일반 사기업에서 면접관 여러 명 들어가고 면접자 혼자 앉혀놓고 막 되게 심도 있게 질문을 했는데 요즘에는 공공기관도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예전처럼 뭐 그냥 일반적인 형식만 보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보는 것들, 즉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형태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건 제가 봤던 평가표예요. 외부 우수하다. 이거는 평가표는 매번 기획마다 달라지게 되고요. 상황 면접이라는 걸 봤어요. 상황 면접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공공기관에서 A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경우들이 이런 게 상황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접들도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많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죠. 실제 자기소개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은 교육 시간 뭐 이런 과목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거 저기 전에 하루 종일 면접을 봤거든요. 이때도 하루 종일 면접을 보게 되면 되게 뭐냐면 지루해요. 왜냐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평가를 똑같은 대답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되게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답변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15분 안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격을 당락을 시킬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질문만 가지고 될까요? 아니죠. 진짜 사전에 이 친구가 냈던 이러한 이력서예요. 이력서 안에서 쭉 보면 뭐 학교 사항이나 기타 사항들 등이 있어요. 뭐 교육사항 140시간 열심히 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리고 또 이제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600자까지라는데 한 300자까지밖에 안 썼어요. 이렇게 한 200~300자밖에 안 썼어요. 얘는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면접 시작하기 전에 서류를 쭉 검토하면서 봅니다. 이 친구는 크게 들어올 의지가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면접에 직접 반영되는 경우들도 많죠. 즉 뭐냐면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직무나 혹은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그 일에 관련된 이력사항이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 역량이라는 게 그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NCS는 공기업에서는 NCS에서 라고 해서 직업 기초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업 기초 역량 10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탁월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낸 것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형태. 그래서 이걸 좀 평가하기 위해서 다들 고군분투하시죠.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증명할 수 있어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지식이나 기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공기업에서는 조직의 인재상을 되게 포인트로 많이 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뭐죠? 어떤 걸까요? 공기업은 조직의 사업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재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기업은 어떨까요? 사기업 하는 사업이 바뀔 수 있어요. 그 사업이 망하게 되면은 얼른 빨리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인재상도 바뀌고요. 사람들도 바뀌어요. 그렇죠? 때로는 오너도 바뀝니다. 오너, 즉 사장도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즉 이게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예요. 공기업은 인재상이 일정합니다. 사기업 인재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심도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공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우리가 제가 앞에서 보이시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알리오라는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리오예요. 알리오 사이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이라고 해서 알리오에 들어가면 해당하는 기관명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그 기관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임원수, 직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뭐 연봉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알리오라는 사이트에는 약 350개 정도의 공공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공공기관만 들어있어요. 그 이외에 뭐 협회, 재단, 협의회 이런 작은 그 공공기관들은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합하게 되면 약 우리나라에는 1000여 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있다고 공기업 뭐 이렇게 좀 굳이 따지면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1000여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NCS 공부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뭐 한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스공사 이런 데 빼고도 실제 협회, 재단, 협의회 이런 데는 시험을 안 보거든요. 예를 들면 대부분 다 자소서, 면접 이런 것들만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적성, 가스공사 한전처럼 인적성을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선생님 전 시험에 자신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협회나 재단이나 협의회를 좀 도전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 기관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350개 정도의 대형 공공기관 혹은 그 유명한 혹은 협회에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만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만 검색이 가능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아까 옆에는 뭐 임원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지금 여기처럼 하고 있는 사업들도 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하는 사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꼭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공공기관은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가 있냐면 공개의 의무가 있어요.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세금을 어디다 썼는지.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서 했을 때 국회에서 지적사항 받은 거, 그 다음에 경영실적평가, 경영평가 보고서, 고객만족도 좀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당하는 사업의 문제점이나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쓰시냐면 지원 동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하실 수 있고요.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기업 정보도 이런 형태의 글들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답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정보는 꼭 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알리오 사이트에 꼭 좀 들어가시고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런 큰 기관들은 정보가 있는데 작은 기관들은 정보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작은 기관들의 홈페이지나 혹은 이제 뉴스나 좀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서 목표라는 게 있어요. 2000 몇십 년까지 하는 목표, 그 다음에 인재상, 그 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은 제가 다시 지우개로 좀 지우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장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이 기관에 따른 제가 그 뉴스를 뉴스 아닌 거 알리오 사이트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검색을 좀 요거와 같은 사이트에서 국회 지적사항을 검색을 해봤어요. 국회 지적사항을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뭐가 나오냐면 해당하는 사업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다 나와있죠. 보시면은 국회 지적사항을 여기 있어요. 국회 지적사항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정규직 시간 선택제, 학력직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사무공간 중 보호구역 출입 통제 등 비용, 이렇게 다양한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기초 산출 부정적, 서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리오 사이트 꼭 좀 알아야 되는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야 되는 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이트가 이 나라장터라는 곳이에요. 나라장터에 채용이라고 쳐보시면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을 대행하는, 그러니까 공기업은 본인들이 채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큰 채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행 회사들을 위탁을 해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즉 큰 기관들은 본인들이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어떤 기관들을 대행을 해서 실제 진행을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큰 기관이 아니라 선생님 저는 작은 기관에 지원을 할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주변 협회나 재단이나 협의회나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채용 대행이 이루어질 만큼의 채용이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안에서에 대한 정보들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왜냐면 공공기관의 정보는 생각보다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기업은 오픈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공공기관들은 잘 오픈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선생님 저는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런 나라장터나 알리오나 사이트를 이렇게 꼭 좀 가보시고 그 이외에 정보가 안 나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협회나 재단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안에서 최대한 정보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용을 대행을 해요. 채용을 대행한다는 얘기는, 우리 기관에서는 지금 바빠서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돈 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채용을 대행해. 예를 들면은 자기소개서도 뽑고, 문항도 만들고, 그 다음에, 면접도 너네가 진행해. 면접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과정을 너네가 해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과업지시서가 딱 지워지면 여기에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거, 하청업체라고 하죠. 채용을 대행하는 회사들에게 너네 이런 거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총 보게 되면 31명 뽑을 건데, 예를 들면 좀 바꿔서 31명 뽑을 건데 일반직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예정이야. 그 다음에 몇 명은 이렇게 뽑을 예정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에 문제는 50문제 니네가 내고, 그 다음에 필기는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너네가 예약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관도 너네가 알아서 파견을 하고, 그쵸? 면접관도 파견을 하고, 면접관도 너네가 파견을 가고, 진행도 하고, 면접 자료도 너네가 만들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반적으로 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 볼게요. 요거 자료는 제가 그대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꼭 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블라인드 채용이다 라고 해서 실제 뭐가 나오냐면 NCS라는 사이트예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준비하신다 라고 하면은 알으셔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검색창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혹은 NCS라고 치시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치시면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사이트가 뭐가 문제냐? 아니죠. 여기에서 채용이 요 NCS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직무기술서라는 걸 검색할 수가 있어요. 직무기술서라는 게 뭐냐면 그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직무기술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무기술서를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기관의 직무기술서, 나는 사무행정 볼 거야, 봉사할 거야, 사회복지 할 거야, 여러 가지 있겠죠. 기금 마련할 거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직무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보이시죠? NCS 에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국가직무능력 표준 여기 있죠?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자, 채용 사이트 들어왔습니다. 오, 많아요. 어떤 건지 쭉 있죠? 어디 사이트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뭐 때문에 들어왔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취업준비생이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고 직무 및 직무기술서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거 뭐예요? 기관별 활용 추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사이트예요. 여기에 제가 일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회계사무에 총무 인사, 그렇죠. 사람 관리하는 거니까 인사 조직, 그 다음에 인사 이렇게 해서 조회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각 기관들에서 많죠. 기관들에서 올려놓은 우리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사발전재단도 있네요. 그럼 여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기술서를 다운로드해서 제가 쭉 봤더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좀 자세히 볼까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쭉 하는 업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 합니다.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좀 더 내려봤더니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이렇게 보여요. 지식에서는 인사 관리에 대한 이해, 인사 전략을 위한 환경법, 이런 법과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책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환경 분석 능력, 벤처마킹, 관련 시장 동향 분석, 시장 동향 분석, 나 이런 거 해봤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를 잡아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쭉 읽어봤을 때 나하고 연관되는 그 역량이 하나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 지향적 사고, 이거 나야. 합리적인 사고, 나 이런 거 이전에 해본 적 있어. 그러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글 자체는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으로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추상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펜을 들고 꼼꼼히 2번에서 3번 정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이런 의미를 숨겨놨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글 속에 의미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왜요? 이거를 민감한 얘기를 적어놔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적느냐? 근데 또 이거를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나 꼭 필요한 것들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여러 번 고치고 참삭의 과정을 여러 배, 탈고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글은 의미는 들어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모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기술서를 읽어보실 때는 꼭 2번에서 3번 펜을 들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나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좀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린 이 직무기술서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약간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봤던 NCS 사이트, 국가직무능력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기관이나 직무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알리오라는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알리오라는 사이트, 그래도 한번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자, 요렇게 생긴 알리오라는 사이트였어요. 그쵸? 이 알리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공공기관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형태를 좀 꼭 좀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장터라는 곳들도 있어요. 이 나라장터, 즉 공공기관의 나라장터 채용 대행. 나는 선생님 꼭 메이저 공공기관에 가야 돼요 라고 하면, 그 큰 기관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나라장터를 좀 검색을 해보시는 거.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꼭 굳이 큰데 안 갈 건데 여길 봐야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학습을 하고 싶이 된다고 보고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 즉 채용 대행이나 이런 것들을 나라장터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실제는 채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훑어보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 메이저 공공기관에 가려고 하시다고 한다면은 꼭 필요한 정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처럼 면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면접에 대한 윤리의식, 그 다음에 윤리의식을 가지고 면접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예시를 쭉 나누는 어떤 이런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사이트, 어디였죠? 방금 전에 봤던 우리 요 사이트, 그쵸? 방금 보신 이 NCS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구글에 제가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했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사이트에 클릭해서 들어갔을 뿐입니다. 꼭 좀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려고 한다면, 정보를 사전에 얻으시려고 한다면은 이 정보들은 들어가셔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역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잠시 후에 다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